최근 성황리에 종영을 한 드라마 속 재난 현장. 쓰러진 건물 더미에 깔려 복강내 출혈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담당인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야외 수술을 감행합니다. 만약 위급 상황에서 수혈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 수술의 성공 여부와 환자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나눔, 헌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헌혈 건수는 286만 6,330건입니다. 매년 조금씩 헌혈률이 증가했지만 2016년 확연히 참여율이 줄어들었는데요. 총 인구 대비 헌혈자를 의미하는 국민 헌혈률은 2016년 5.6%이며 헌혈이 가능한 나이로 실제 헌혈률을 감안하면 총 인구 대비 7.4%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7초에 한 팩, 1분에 9팩, 1시간마다 517팩, 하루에 12,377팩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요. 1년으로 따져보면 451만 7,605팩의 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경우 10대에서 20대보다 30대 이상의 헌혈자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헌혈률이 점점 감소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생활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어 헌혈 참여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해외여행, 운동 부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헌혈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문제지만 학생이나 군인 등 단체 헌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에 혈액량이 부족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탓에 외출이 줄고 연말 술자리가 잦을 뿐 아니라 감기와 같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수혈을 해야 하는 심장질환 환자와 암 환자, 수술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앞으로의 혈액 공급에 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선 5일 정도의 여분 혈액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 응급 상황이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한꺼번에 살려야 하는 대형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의 혈액 보유량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받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한 번 헌혈한 피는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습니다. 혈액의 성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3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를 수혈해야 하기 때문에 헌혈 전, 헌혈자의 건강 체크는 필수사항. 그래서 헌혈을 하면 내 건강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혈은 건강한 나의 피를 수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행위이지만 헌혈에 동참함으로써 내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묵은 피는 빼내고 깨끗하고 맑은 혈액이 다시 생겨납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처럼 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철분이 과다하게 쌓이므로 헌혈을 해주는 것이 심장병 예방에 좋습니다. 또 체혈함으로써 새로운 피가 생겨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헌혈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많은 헌혈자들은 헌혈로 남도 도우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네, 여기 오니까 과자랑 음료수도 주시고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15분 동안 시간을 내고 조금의 용기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하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또 헌혈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혈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한 번 헌혈하면 320ml에서 400ml 정도의 피를 뽑게 되는데 한 팩의 혈액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혈로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현재 헌혈을 통해 수급되는 혈액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겨우 자급자족하고 있어 의약품 제조용으로 쓰이는 혈액의 약 40~50%를 매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헌혈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존엄한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혈액관리법은 혈액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헌혈 증서를 사고 파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은 헌혈. 헌혈은 만 16세에서 만 69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헌혈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헌혈을 하려면 몸무게가 남자의 경우 50kg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45kg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혈액량은 320에서 400ml인데요. 만 16세 이상이며 체중이 50kg이 넘는 경우에만 400ml를 채혈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다고 모두 헌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치료제나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제는 복용하고 있어도 헌혈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의 약제, 예를 들면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약물이 혈소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 헌혈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건선, 탈모, 여드름 치료제 등의 약물은 그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헌혈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어서 헌혈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헌혈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단순한 감기약 등은 헌혈 당일에만 복용하지 않았다면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혈 당일에는 가급적 약을 복용하지 않고 헌혈센터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4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혈액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은 노란색 액체로 된 혈장입니다. 혈장은 우리 몸의 장기와 뇌로 영양분, 비타민, 염분 등을 공급합니다. 그 다음은 44%를 차지하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1%는 변균과 싸우는 백혈구와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혈소판입니다. 헌혈은 전혈과 성분 헌혈로 나뉘는데요.
혈액 성분을 거르지 않고 모두 체열하는 것은 전혈. 필요한 성분만 체열하고 나머지 성분을 헌혈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체열 방법을 성분 헌혈이라고 합니다. 전혈은 2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성분 헌혈은 2주 간격으로 체열할 수 있으며 성분에 따라 약 3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혈한 혈액들은 어떻게 쓰일까요? 이렇게 헌혈한 혈액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혈액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혈액형 검사와 간염, 매독 등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한 혈액으로 판정이 나면 원심 분리기를 통해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 성분별로 분리하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그러다 의료기관에서 혈액이 필요해지면 혈액원에 혈액 공급 요청을 보내고 혈액을 수급해 의료기관으로 가져갑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공급된 혈액과 수혈자 간의 혈액형 일치 여부 등 교차 시험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환자에게 수혈을 실시합니다. 주로 수혈받는 질병은 골수성 백혈병, 간질환, 무릎 관절증, 위장관 출혈이나 만성 신장병 등입니다. 헌혈을 한 혈액은 이처럼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분리된 혈액 성분 중 혈장 성분은 주로 의약품 제조에 쓰이는데요. 혈장은 간 손상이나 화상 등 인체 기능 유지나 생체 정상화를 시켜주는 알부민 제조, 혈우병 치료제인 크라이오와 수두나 파상풍 치료 약품인 감마글로불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헌혈은 했지만 수혈 부적합 판정을 받은 4%의 혈액 중 일부는 연구 개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그리고 왠지 헌혈을 하게 되면은 빈혈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에이즈 같은 다른 병에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헌혈은 조금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헌혈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헌혈을 하면 키가 안 큰다? 키와 관련된 칼슘 등 다른 영양소는 소량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헌혈이 키 성장을 방해하거나 골다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헌혈이 건강을 해친다? 정상인의 경우 보통 4에서 6리터 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매일 50ml의 혈액을 만듭니다. 물을 마시거나 적은 약의 출혈이 있을 때 혈관 속의 혈액량은 자율적으로 조절되어 전체 혈액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10%의 여유 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kg의 남성이라면 혈액량은 약 5,400ml인데 그중 800ml 정도는 예비 혈액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1회 헌혈량은 400ml로 규제하고 있어서 헌혈을 하더라도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고 2, 3일 정도만 지나면 우리 몸은 금방 회복됩니다. 세 번째, 헌혈을 하면 에이즈나 간염에 걸린다? 전국의 모든 헌혈센터에서는 무균 처리된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며 한 사람에게 한 번씩만 사용하고 폐기하고 있어서 헌혈로 에이즈나 간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헌혈한 대가로 기념품을 주고 혈액은 병원에 판다? 혈액 비용은 헌혈 혈액의 검사비, 혈액원의 인건비, 의료품비, 헌혈 장소 임대비 등의 운영비와 홍보비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혈액 비용은 OECD 국가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5번째, 귀걸이나 피어싱, 문신 등의 미용 시술을 받으면 헌혈을 못한다?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해서 미용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귀를 뚫는다든지 문신 같은 미용시술을 한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최대 1년까지 헌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헌혈을 생명을 잇는 귀중한 나눔으로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78세의 평범해 보이는 제임스 해리슨 할아버지도 헌혈의 왕으로 유명한데요. 할아버지는 2011년에 헌혈 1000회를 기록하며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특히 특이질환을 앓는 임산부들을 할아버지의 희귀 혈액으로 만든 백신으로 치료해 지금까지 무려 240만 명의 신생아를 살렸다고 합니다. 최근 최악의 테러를 겪은 프랑스에서도 우리와는 다른 헌혈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행된 연쇄 테러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프랑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파리 시민들은 SNS를 통해 헌혈을 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봉사자들은 다음날 아침부터 인근 병원을 찾아가 헌혈을 하려고 긴 줄을 섰습니다. 큰 돈이나 특별한 노력 없이 나눌 수 있는 헌혈.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챙겨 먹고 헌혈로 빠져나가는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조금 더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체력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밥맛도 살리고 숙면을 취하도록 돕기 때문에 신체 리듬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학업과 운동, 업무 등으로 지쳤을 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문신, 피어싱 등의 시술을 받거나 마약이나 동성 간의 성접촉을 한다면 헌혈을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려한 문신으로 시선을 끄는 다른 축구 스타들과 달리 호날두 선수는 정기적인 헌혈을 위해서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헌혈을 위해 내 몸을 소중히 다루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건강한 헌혈 문화 정책을 위해 1989년부터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인터내셔널 클럽 25 운동입니다. 정기적인 헌혈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자는 이 운동은 WHO에서 모범 사례로 채택되면서 그 활동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클럽 25 운동은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만 16세에서 만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안전한 헌혈 및 건강 증진 운동을 펼치자는 내용의 캠페인으로 약 1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청소년들이 서약을 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헌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헌혈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고 정직한 헌혈 문화 정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헌혈 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자발적 무상 헌혈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발적 무상헌혈이란 혈액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제공하고 그것에 대해 현금이나 금전의 대용품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가 취득을 위해 자가문진 체크를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안전한 혈액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발적 무상헌혈 문화 확산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헌혈 참여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반드시 혈액을 주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아직까지 혈액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건강을 잃거나 사고로 혈액이 필요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남이 필요하면 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건강할 때 헌혈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유지되고 있다면 누가 혈액이 필요한 상황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지요. 헌혈자 여러분, 당신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면 그가 다음번에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혈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할 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앞장서 주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로지 인간만이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헌혈. 언제나 자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만든 나의 헌혈 습관이 10년, 20년 뒤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사랑의 실천법이 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헌혈, 나누고 돌려받는 헌혈.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